자, 이번 시간 이어서 문제풀이 세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어볼 문제는 11번 문제부터 15번 문제까지고요. 먼저 11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시면 자산 배분의 성과 평가의 주제인데요. 일단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진행할게요. 자, 한수진 씨는 CFP 자격 인증자와 상담을 통해 전략적 자산 배분으로 주식의 40%, 채권의 50%, 그다음에 현금의 10%로 배분하기로 하였다. 자, 그런데 주식시장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식에 대한 비중 낮추고 채권에 대한 비중을 높이겠죠. 그래서 현금 자산과 채권의 비중을 늘리고요. 주식형 자산의 비중을 줄이는 무슨 배분? 전술적 자산 배분을 실시했다. 자,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난 후에 성과평가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산 배분 성과평가 유형은 여러분들이 빈칸만 좀 잘 채우셔서 내용 해석만 잘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일단 자산 배분을 어떻게 했는지 여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략적 자산 배분 비중을 보시면 원래 주식의 비중은 40%였습니다. 자, 근데 주식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서 주식의 비중을 20%로 줄였고요. 그 다음에 채권의 비중은 10% 늘렸고 현금성 자산의 비중도 10%로 늘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될 내용은 전략적 자산 배분을 통해서 자산 배분한 것과 그 다음에 전술적 자산 배분을 통해서 자산 배분한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해당 내용들은 단일 사례에서 충분히 학습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푸는 스킬 정도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략적 자산 배분을 우리는 1로 놓고 그 다음에 전술적 자산 배분을 2, 벤치마크 수익률을 3, 그 다음에 실현 수익률을 4 이렇게 놓고 보면요. 그 다음에 전략적 자산 배분에 대한 수익률은 전략적 자산 배분의 비중에다가 벤치마크 수익률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1 곱하기 3 이렇게 곱해서 계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전술적 자산 배분의 수익률은 2 곱하기 3 해서 계산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전술적 자산 배분과 그 다음에 실현 수익률을 통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4 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자산 배분 효과와 증권 선택 효과를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결국에 여기에 해당되는 빈칸들을 우리가 모두 다 채워야지 문제를 풀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산 배분의 효과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될까요? 자, 일단은 3번. 자, 벤치마크 수익률에다가 마이너스 개값. 자, 걔는 A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어디가 되냐면 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전략적 자산 배분의 총 수익률을 그냥 A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3-A를 먼저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에 2-1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표현하는 2-1은 각각에 대한 자산 비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증권 선택 효과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4-3에다가 곱하기 2 해서 여러분들 계산을 해서 각각의 항목에 대한 빈칸들을 먼저 채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총 수익률도 계산하는 방법이 있죠. 자, 그래서 전략적 자산 배분 수익률로 A로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전술적 자산 배분을 B로 놓고, 그 다음에 실제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C로 놓은 다음에, 자, 자산 배분 효과의 총 수익률은 B-A로 계산하시면 되겠고, 증권 선택 효과는 C-B 해서 각각의 빈칸을 채우면 됩니다. 자, 그러면 빈칸을 채우고 나서 내용을 해석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해설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빈칸들을 모두 다 채우면은 이와 같이 정리가 될 거고요. 각각 선택지들을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번, 전술적 자산 배분에 의한 총 수익률은 전략적 자산 배분에 의한 총 수익률보다 높게 나타냈다. 자, 그러면 총 수익률은 이 검은색 음영 있는 부분이고요. 자, 전술적 자산 배분의 총 수익률은 얼마가 나왔냐면 5%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전략적 자산 배분에 의한 총 수익률은 6.3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는 다시 뭐라 그랬죠? 전술적 자산 배분에 의한 수익률 5%가 전략적 자산 배분에 의한 총 수익률 6.3%보다 높게 나타났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죠? 실질적으로 봤더니 낮게 나타났다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선택지는 일단 오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자, 실제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전술적 자산 배분에 의한 총 수익률보다 낮게 나타냈다라고 했는데 실제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5.8이 나왔죠. 자, 근데 전술적 자산 배분 수익률은 5%로 실제 포트폴리오의 총 수익률은 전술적 자산 배분 수익률보다 높게 나타냈습니다. 자, 근데 낮게 나타냈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문장이 됩니다.
그다음에 3번. 자, 채권 부문은 전술적 자산 배분 효과와 증권 선택 효과 모두 양수이다.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위에 가서 채권을 찍습니다. 자, 채권을 찍고 그 다음에 맨 아래로 내려오면 자산 배분 효과와 증권 선택 효과에 대해서 나타내져 있죠. 그래서 자산 배분 효과는 마이너스 0.23%인데 증권 선택 효과는 1.2%로 나타내져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모두 양수이다라고 했는데 자산 배분 효과는 음수, 증권 선택 효과는 양수로 나타냈다. 자,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문장입니다. 4번. 자, 전술적 자산 배분 효과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자, 전술적 자산 배분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총 수익률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수다라고 하면 이때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음수다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자, 마이너스 1.3%니까 자, 전술적 자산 배분 효과는 긍정적으로 평가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3%로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5번 선택지. 증권 선택 효과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자, 증권 선택 효과는 맨 끝에 봤더니 0.8%로 양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증권 선택 효과는 긍정적으로 평가됐다라는 표현인 5번 선택지만 옳은 표현이고 자, 나머지는 틀린 표현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실제 이 유형이 등장했다라고 하면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빈칸 채우는 거겠죠. 어차피 유형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빈칸을 잘 채운 다음에요. 정확하게 한 번에 답 내는 연습 충분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래 각각의 선택지들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찾는 연습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반드시 나오는 출제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한 학습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부터는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재개발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번 문제입니다. 자, 한수진 씨는 부친 한철수 씨로부터 자, 부친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B가 속한 지역에 최근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자, 주택 재개발과 관련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자, 주택 재개발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자,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자, 이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동의를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및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자, 틀린 사실은 뭐냐면 자,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은 맞는 표현이 되는데요. 자, 이 토지 등 소유자의 면적은 자, 3분의 4. 그래서 4분의 3의 소유자 및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 토지 등 소유자에 있어서는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율 중에 하나가 좀 빠져있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만 챙겨 넣으시면 되겠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선택지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비율만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선택지입니다. 자, 종전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하고, 그래서 이미 개발하기 이전의 토지는 뭐로 평가한다? 공시지가 기준법을 의해서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종전 건물은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으로 인해서 건축물을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 종전 건물의 취득비는 뭐를 기준으로 원가법을 적용해서 산정한다. 그래서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 건물의 경우는 원가법을 적용해서 사용한다. 문장들만 좀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 재개발구역의 지정고시는 해당 토지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자, 이를 이용해서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뭐를? 재개발구역의 지정고시는 어디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다. 이 정도 수준 기억하시면 되겠고. 네 번째,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각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추가 부담금은 자, 추가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 이익이 생길 건데 자, 그러면 개발 후 가치 빼기 종전 가치. 자, 얘랑 비교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개발 후 가치가 종전 가치보다 크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추가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겠죠. 내가 입주하기 위해서는. 또 반대로 종전 가치가 더 크게 되는 경우는 뭐 드물겠지만 자, 이러한 경우에는 교부금을 받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아시죠? 개발 가치가 종전 가치보다 크다라고 하면 추가 부담금을 납부해야 되고 반대로 종전 가치가 더 크다라고 하면 이때는 교부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 정도만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선택지를 끝까지 읽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추가 부담금은 자, 관리처분 계획이 고시되기 이전까지는 뭐가 안 된다?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관리처분 계획 고시 이전에 계략적으로 산정된 추가 부담금은 어떻게 된다? 이후에 변동될 수 있다라는 문장 정리 잘 해주시고요. 다섯 번째, 자,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종전 토지 평가의 산정 기준은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개발 이익을 제외하고요. 배제하고, 그다음에